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방송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일단 전할 소식도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개빡쳐가지고요. 근데 뭐 어제 또 예전에 나 졸졸 따라다니면서 토소리 삑삑 싸지르는 댓글 쓰던 애 요즘 한동안 안 보이더니 또 신나가지고 어제 또 뭐 이재명 유죄 내일 방송해라 하는데 네가 하라 마라 안 해도 난 할 거야. 네가 방송하란다고 내가 해야 되고 네가 하지 말라면 내가 안 해야 돼? 그리고 무식한 새끼야. 유죄가 아니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야. 여튼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날짜. 오늘은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어제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오후 3시에 잠시 일어나가지고 생방송으로 이걸 보고 다시 잤습니다. 근데 생방송으로 이걸 보고 판결을 끝까지 듣고 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딱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욕이 좀 있을 거예요. 불편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딱 이 생각했어요. 이 씹새끼들 대선 족같이 하네.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더워서 선풍기를 좀 틀어놓고 방송을 하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날리네. 여튼 이 씹새끼들은 페어플레이를 몰라. 어제 판결에 대해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대법원은요 최대한 빠른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모든 재판의 시간에 거의 뭐 20-30분의 1 정도의 시간 만에 이 판결을 내렸고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판단인 게 이재명 후보님 이 재판의 재판 기록이 7만 페이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7만 페이지를 다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자기네들이 우길 수 있다면 어떻게 우길 수 있느냐? 대법원으로 올라가자마자 12명의 모든 대법관들이 이게 내 사건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건의 사건 기록을 밥 먹고 똥 싸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 이거만 검토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 시간적 여유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요. 대법원은 2심에서의 법리가 모두 정확한지를 살펴보는 시스템이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이 판결문에 사실관계들을 자기네들이 다시 확인한 게 수두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법원의 모든 판결을 자기네들이 하루 만에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 본인들이 지난번에 했던 판결 결과도 본인이 이번에 뒤집은 겁니다. 이거는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거고, 자,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파기 환송에 찬성한 10명. 지금 대법관이 본인 인생의 마지막 직업입니다. 그 다음 직업 없어요. 어떤 로펌에서도 변호사로 고용해주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 10사람 이름이요. 역사에 박제될 겁니다. 희한한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서 사법부가 발벗고 팬티 내리고 나서서 대선에 개입했다고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내 재판을 맡긴다고요?
못 맡겨요. 그런 사람을 내 로펌에 드린다고요? 절대 안 드려요. 저 사람은 지금 대법관이 마지막 직업입니다. 다르게 예를 들어볼까요? 김계리 변호사 있죠?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형사사건이 생겨가지고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김계리가 한대 맡길 겁니까? 저는 절대 안 맡겨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변호하는 거 봤잖아요. 미쳤어요?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 감옥 보낼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재판을 맡겨요. 지금 대법관 1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이민 가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 씨발 진짜 주말에 이제 좀 놀러 좀 가나 싶었는데 또 집회 나가야 되나 하고요. 또 하나가 더 생긴 게 와 씨 나보다 더 이재명 욕한 사람이 어디 있었노? 근데 끝까지 이 새끼들이 나 이재명 지지하게 만드네? 투표에서 이재명 찍게 만드네? 이 두 가지 반응이 어제 나온 반응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재명을 지지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 새끼들 뭐야? 이런 게 어제의 반응입니다. 잠시만요. 조금 추워서 선풍기 좀 때리고 올게요. 아까 뒀더니 계속 쐬니까 좀 춥네요. 여튼 광장 힘들어 죽겠다 진짜. 광장에서 만납시다. 저는 어제 판결이 이재명 대표님의 득표율을 최소 2 내지 3% 이상은 끌어올렸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재차 반복하지만 6월 3일 밤 늦어도 6월 4일 새벽에 우리가 맞이할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순탄하진 않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퍽퍽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짓까지는 안 하겠지라고 상상을 하면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짓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제 판결도 마찬가지죠. 야 이게 어떻게 파기환송이 나와? 절대로 파기환송이 안 나오지. 2심 8년 판결문을 봐봐. 이걸 어떻게 반박해? 이렇게 잘 써놓은 판결문을. 이거는 작정하고 야 이거 대법원 뒤집을 수 있으면 뒤집어 봐 하고 쓴 판결문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법리를 들이밀고 대법원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사실관계 판단을 하고 대법원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초스피드 판결로 파기환송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까지는 못한다라는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씹새끼들 다 뒤졌어 진짜. 여튼 권성동 권영세 신났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신났고요. 신났는데 오래 안 갈 겁니다. 여튼 여러분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눈으로 본 게 좀 오래됐다고 생각이 드나 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광장에서 만납시다. 씨발 거 진짜. 족같은 새끼들 진짜. 저는 토요일에 출근 시간도 10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도 많아. 뒤졌어 이씨. 롯데 자이언츠 응원봉이요. 다른 응원봉도 그런가? 건전지 3개가 들어가는데 이틀 이상을 못 가요. 배터리가 많이 나가요. 미치겠네 진짜. 여튼 그렇습니다. 화는 나지만 제가 그러면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생방송 보고 불을 못 삭혀서 다시 못 잤느냐? 아니에요. 저 어제 9시 출근이었어 가지고요. 가게가 집 앞이거든요. 8시까지 꿀잠 잤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했던 장애물들이 계속 턱턱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6월 3일에 우리가 맞이할 결과는 전혀 눈꼽만큼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화가 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썩었나를 다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싹 도려내면 됩니다. 아이고. 여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한독수가 사퇴했습니다. 국무총리에서. 그래서 국회는, 전 어제 또 그랬어요. 아니, 밤에 갑자기 국회 본회의를 보여주길래 오늘 본회의에 뭐가 있었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라이브더라고요.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최상목은 스스로 자진 사퇴했고, 한독수는 사표를 수리했고,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는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큰 걱정거리였던 두 덩어리를 하루 만에 다 드러냈습니다. 이 새끼들이 지금 미국하고 어떤 합의를 했는지, 도장을 찍었는지, 이명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놓은 상태면 이 새끼들 다 감옥 보내야 되고요. 안 한 상태면 걱정거리를 덜어낸 겁니다. 지금 레거시 미디어는 대한민국이 이 관세전쟁 등 이 경제에 어떤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가지고 큰일 났다는 식으로 자꾸 보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지금 관세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미국이 완전 코너에 몰려 있어요. 지금 중국에다가 관세전쟁 터뜨렸다가 지금 미국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 내 여론이, 야, 이거 지금 트럼프가 발표한 대로 다 하면 우리 아이폰 300만 원이 될지 500만 원이 될지 몰라.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싼 가격의 중국 제품, 생필품을 쓰던 사람들 그거 못 사요. 그게 미국이 수입을 한다면 어제 100원 하던 게 오늘 250원이 되고요. 중국이 개빡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판다 그러면 아예 그것도 없는 겁니다. 미국 제품 비싼 거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는요, 미국하고 관세전쟁을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해집니다. 왜?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것 때문에 트럼프 지금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미국은 그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을 우리도 한번 이루어 보자 하면서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을 끌면 돼요. 대신에 문제는 시간을 끌 핑계가 어떤 핑계가 있을까가 전 세계 각국의 고민거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간단해요. 야, 우리 6월 3일에 새 정부가 들어서 지금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새 정부랑 해 하고 한마디 해버리면 미국은 할 말이 없어요. 6월 3일까지 아무것도 진행을 못합니다. 6월 3일에도 야, 6월 3일 됐으니까 협상하자 하면, 야, 우리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 바뀌었어. 시간 필요해. 좀만 기다려. 하면 돼요.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는 관세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이 새끼들이 분명히 미국 재무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거 관세 협상 최대한 빨리 끝내가지고 이 이슈를 대선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 같다라고 했어요. 미친놈들입니다. 그 주역이 한독수하고 최상목이에요. 이미 했는지 하려다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려다가 못했으면 정말 한숨 돌린 겁니다. 그래서 한독수 사퇴하고 최상목
탄핵시키려고 했는데 지발로 내려온 거 잘 됐고요. 이 두 사람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조만간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독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제가 반기문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독수는요, 대선,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선풍기 좀 끄고 올게요. 춥다. 사회 꺼야 되겠다. 저는 진짜 가장 크게 말하는 게 국민의힘하고 한동훈하고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고 이낙연하고 이낙연하고 한덕수하고도 단일화 한다는데 그 과정 굉장히 볼만할 겁니다. 한덕수는요,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랑 단일화 하기 전에 일단 이낙연하고 단일화부터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이낙연이 지금 판단력 완전히 흐려져가지고 지가 대선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습게 보이겠지만 그 사람 정치 30년 한 사람이에요.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입니다.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정치 1일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한독수는 이낙연하고 단일화 할 때 이낙연으로 단일화 될 걱정부터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이둘릴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의 산을 넘었다 싶으면 한동훈이 오면 참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대세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요. 그 공장 노동자를 대변하는 운동권으로 굉장히 강성 운동권으로도 시작을 했다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변절의 아이콘으로서 얼굴에 철판 깔고 정치를 또 그만큼 한 사람입니다. 옛날 운동권 시절에 학생운동 시절에 김문수가 야 나보다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면 전부 다 찍소리 못했다고 전해질 만큼 운동권에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는데 그 생각을 180도 바꿔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구구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웬만큼 철판 깔아가지고 진짜 내 정치적 성공, 내 정치적 위치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 아니면 저렇게 못 살아요. 그 사람하고 단일화가는 또 순탄할 것 같습니까? 한독수는 제 희망은요, 한독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단일화를 다 이루어내고 한독수가 출마를 해가지고 대선을 뛰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2선에 당대표를 2번 연임한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거의 걸레짝이 될걸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배우자의 모든 인생에서의 모든 과오를 다 쏟아내고 나가 떨어질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이낙연이랑 단일화해서 이낙연을 차라리 국민의힘으로 보냈어요. 그게 빠를 겁니다. 그게 본인의 안위에 이로울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낙연하고 김문수 싸움도 진짜 봐줄만 할 겁니다. 운동권에서 뉴라이트 수구 꼴통으로 변절한 변절자 하고요. 민주당에서 모든 정치적 지원을 받고 정치적 지위를 다 누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려고 변절한 사람하고요. 둘이 싸우면 참 볼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쪽 집구석은 이번 대선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진짜 어제 판결 보고 씨발 진짜 대선 족같이 하네. 딱 이 말이 안 떠오르겠어요? 자, 다들 말하는 건 물리적으로 2심이 6월 3일, 그 고등법원이 6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실, 일반적인 재판 과정을 비추어 볼 때는
첫 번째 심리기일 열리는 것도 불가능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모르죠 또 저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할지. 근데 하나 분명한 건요. 이재명 대표님을 또 한 번 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일으켜서 선거에서 빠지게 유죄를 때려버려 가지고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기환송됐으니까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돼요.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또 항소해서 또 대법원으로 가야 돼요. 이번 법리는 또 뭐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또 확정 판결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을 뛰다가 지금의 재판으로 대선에서 못 뛰게 되는 상황이 되려면요.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에서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킨 게 맞네. 이거 유죄 맞네라고 유죄를 때려버리고요. 이걸 다시 대법원으로 올려가지고요. 그 대법원에서 2심에서 한 거 맞아 라고 유죄를 때려야 돼요. 이게 6월 3일까지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약에 얘네들이 해내버리잖아요. 내전입니다. 이건 진짜 내전이에요. 내전의 형식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또 내란을 일으킬지, 윤석열이 또 무슨 미친 짓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강장을 가득 메울 겁니다. 그 강장을 가득 메운 거를 저쪽에서 어떻게 손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범민주 진영 지지자들은요, 폭동을 일으키진 않아요. 누구랑은 수준이 달라가지고 서부지법을 폭동을 일으켜서 침탈해서 뭔 짓을 하려고 했던 저들하고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대신에 숫자도 다릅니다. 저쪽은 끼케야 수천 수만이지만 우리는 수십만 수백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6월 3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신에 그 결과를 믿어 의심치 않으려면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광장에서 압도적 지지를 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박수받을 기회, 신뢰받을 기회를 그대로 걷어차버렸습니다. 10대 2로 파기환송이라고요? 그러면 10명이 정신머리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지귀영과 이름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 새끼들 이름 내가 10명 다 외워야 되는데 지귀영과 조희대는 일단 두 사람은 박제가 끝이 났고요. 대법관 나머지 9명 제가 내일까지 이름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11명의 이름은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안 까먹고 박제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해도 이거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대법원의 역사적 평가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마침 올해가 을사년이더라고요. 영원히 120년 전에 박제된 5명 있죠. 을사5적. 을사 11적 씹새끼들. 아, 맞다. 나 욕할 때 걔 이야기 안 하기로 했지. 걔한테 미안해가지고. 하기야 뭐. 누군가가 욕을 할 때 고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면 나도 기분 나쁠 것 같아. 저희 집에 고양이가 3마리 있거든요. 여튼 이 씹새끼들 진짜. 을사 11적 대법관 10명 지기현 판사.
지금 윤석열이 어디 뭐 보리밥 정식집에서 나타난 거 가지고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웃긴 겁니다. 이게 지금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이요. 형법에서 형량이 5년 이상 사형까지예요. 근데 사람 죽인 범인이 재판받다가 중간에 불구속 수사로 풀어가지고 집에 보내줍니까? 연쇄살인한 사람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집에 보내줍니까? 살인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형량이 최소 5년, 최대 사형이에요. 윤석열이 현행범으로 저지른 내란은요,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 이거 3개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카메라 켜가지고 전국에 생방송하면서 열댓 명 연쇄살인한 것보다 훨씬 중앙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에요. 근데 쟤를 지기현이 풀어줬어요. 그리고 야 이거 풀어주면 안 돼 하고 검찰은 즉시 항소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심우정이 을사 12적 심우정까지 또 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네. 이 씹새끼들 진짜 족같은 새끼들. 아, 6월 3일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고 상상을 못했던 장애물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씹새끼들이 대선을 이렇게 족같이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하기야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하는 새끼들이니까. 여튼 한독수는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고요. 저는 진짜 오늘 뭐 출마 선언한다 할게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던데 출마 선언 하시고요.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멍청한 게 이낙연한테 먼저 전화를 했대요. 바보 아니야? 전화를 하게 만들어야지. 본인한테 벌써 이낙연한테 지고 들어갔어요. 정치 30년 넘게 한 변절자 능구렁이한테 지가 한 수 지고 들어갔다고. 초슈퍼 울트라 족밥 주제. 정치 하루도 안 해본 사람이 이미 이거는 지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한독수는 지금 오늘 만약에 출마 선언하잖아요. 그 뒤로 뉴스가 볼만할 겁니다. 진짜 정말 볼만할 겁니다. 제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했던 것 중에서 어제 판결 하나 빼고요 다 맞았어요. 한독수의 미래 정말 기대가 됩니다. 6월 3일까지 절대 못 가요. 5월 11일까지 가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5월 11일이 후보 등록 마감이죠. 아마 5월 17일인가 11일인가.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이낙연, 한독수, 한동훈, 김문수 이 네 사람의 행보 그리고 이준석까지도 정말 볼만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파기환송된 거는 싹 잊혀질 만큼의 이슈들을 이 5명이 아니다. 한 명 더 생겼다. 허은하까지 이 6명이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은하는 또 뜬금없이 뭐냐면요. 박근혜 잡으로 나온 이정희처럼 이준석 잡으로 허은하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준석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주요 정당을 뺀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을 때 이준석하고 허은하가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어제 뭐 그 판결이 있었고 어제 하루 국민의힘이 신나서 떠들었는데 그래서 어제 뭐 사장 남청동 들어보세요. 욕 어마어마합니다.
저 원래 욕 잘하는데 요즘 욕을 많이 참고 있었는데 오늘 욕 많이 했는데 씹새끼를 진짜. 어우, 이거 여러분 금방 잊혀질 거예요. 금방 잊혀지고요. 일단 김문수 한동훈 싸움 지금 볼만하고 있고요. 한독수 이낙연 싸움 오늘부터 볼만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허은하 싸움은 너무 족밥 싸움이어가지고 보도가 거의 안 돼요. 근데 그 빅텐트 단일화, 빅텐트도 아니에요. 그 우산도 안 돼요. 그거는. 여튼 뭐 제가 말하는 빅텐트 단일화에서 이준석 허은하까지 거론되는 순간 그 6명의 행보가 진짜 봐줄만 할 겁니다. 특히 한독수는 그냥 뭐 거의 축구공 수준일 겁니다. 여기저기 치해가지고. 그래서 후보 등록일이 5월 11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한독수가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99.9%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0.1%를 희망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한시여가지고, 한덕수가 대선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덕수는요, 지금 30년 이상 정치를 해서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판에서 달고 다른 이낙연과 첫 번째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주 높은 확률로 강성운동권에서 수구 꼴통 뉴라이트로 변절한, 그것도 정치 인생이 굉장히 긴 도지사까지 지냈던, 그리고 장관도 지냈던 김문수를 또 상대해야 됩니다. 정치 생초짜가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망가질 거예요. 그렇게 망가지고 난 다음에 대선까지 나와주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국회의원 2선에다가 당대표를 2번 연임한 이재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뒤질 거예요, 그냥. 근데 지난번에 반기문은 후보 등록 전에 낙마라도 했지, 만약에 후보 등록해가지고 대선 시작돼 버리면 저거 낙마도 못해요. 낙마하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없는데, 야, 네가 우리 당 대표로 지금 대선 나가 있는데 어딜 낙마를 해?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죠. 대선 기간에는 진짜 엄청나게 털립니다. 아,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내가 하나 빼먹었구나. 어제 선거는요, 그 승리자에게 불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는 엄밀히 조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당연하고요. 패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게 관례입니다. 이게 저보다 한 5, 6살 이상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48이거든요. 제 또래부터 제 위에는 다 알 거예요. 그 유명한 차떼기 사건이 있습니다. 차떼기 사건. 이 차떼기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일순간에 획기적으로 바꾼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냐?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노무현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노무현을 두드려 패다가 의혹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야, 너 대선 자금 대기업한테 뒷돈 받아서 했지. 그거 파야 되겠어. 조사해야 되겠어. 야, 저거 캐봐. 이래가지고 캤거든요. 그거 캐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이회창이 탑차에다가 현금을 가득 실은 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가지고 키를 바꿔가지고 너 탑차 가져가서 탑차째로 몇백억을 받아먹은 게 나왔어요. 이회창이. 이거는 지금 돈 액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중죄입니다. 근데 노무현이요, 그걸 덮어줬어요. 그게 승자의 관용이라고. 이거 처벌 안 했어요. 수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했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회창은요, 그 다음에 대선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부르짖는 그래 나 졸졸 따라다니면서 악플 계속 달다가 요즘 한동안 안 달다가 어제 다내는 이 시간까지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검찰이랑 어제 대법원이랑 1심에서의 판사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야 이거 열댓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검찰이 4명만 잘려가지고 이거 4명이서 골프 치러 간 것처럼 조작했잖아.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단체 사진인데 얘네들이 이만큼 잘라서 조작했어. 그래서 그리고 나 이 사람 기억 안 나. 라고 했는데, 또 백현동 개발에서 국토부에서 이거 협박에 가까운 공격을 공문을 계속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사실 그 사업은요, 단군 이래 기초지자체에서 최대 시에다가 수익을 안겨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쪼우는데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했는데, 야, 너 왜 기억 안 난다 그랬어? 판사인 내가 봤을 때 너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이거 거짓말이야. 그리고 야, 국토부에서 나한테 한 게 협박은 아닌 것 같은데 너 왜 협박으로 느꼈어? 거짓말이야. 그래서 너 감옥 가.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 도대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식 수준은 뭐냐고. 대기업에서 몇백억 뇌물 받아 처먹어도 패자면은 승자가 관용을 베푸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넌 선고도 못 나가고 감옥에 가라고요? 이게 법원에서도 아까 말했던 대법관 10명은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법관이 마지막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무죄로 종결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된다면요,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채택하고 판례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관례상 관행상 판례에 굉장히 상당 부분 귀속이 되는 나라입니다. 판례에 상당 부분 귀속이 되는 나라에서 대선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국회 증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선거에 못 나가는 형을 받든지 당선된 사람이 당선 무효형이 되는 판결을 받으면요, 앞으로 그 어떤 공직선거도요 토론회를 못합니다. 토론회를 못해요. 이상한 말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기소해버리면 돼요. 그럼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님이 그러니까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요, 윤석열은 그날로 바로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비밀 선거 캠프 3개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2개는 지금 증거가 나왔어요. 자, 어제 판결이 맞다고 치면요, 어제 이재명 후보님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잘못의 정도가 숫자 1이라고 하면요, 윤석열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요. 자, 기억을 판사인 내가 봐서 넌 기억하는 것 같은데 기억 못한다고 거짓말한 것 같아. 그리고 판사인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협박이 아닌 것 같은데 넌 협박이라고 느꼈다고 거짓말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감옥 가고 대선 나가지 마 라고 판결한다고요? 그러면 검찰 수사에서 23억 돈을 벌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내 마누라는 오히려 손해보고 나왔다 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
등록하지 않은 비밀선거사무소가 벌써 2개의 증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건데? 너네가 이재명 후보는 범죄자라며 윤석열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리고 한독수 지금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한독수 대선 후보로 나오세요. 그리고 승리자로서의 관용 따윈 없이 그대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선거보전금 297억 플러스 한독수가 얼마를 쓸지 모르겠지만 그거 2개 토해내야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보고 방송하라고 한 새끼 지금까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조기 집회 나가는 그쪽 유튜브만 보는 새끼들이 그런 댓글 달지 싶은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걔네들 나보고 공부 좀 해라고 댓글 많이 단다고. 나 그거 볼 때마다 진짜 뿜어요. 여튼 어제 화가 나는 소식 하나와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큰 뉴스가 하나가 있었고 뭐 다른 짜잘한 뉴스는 제가 그냥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가지고 보지도 않았어요. 여튼 2가지 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둘 다 별거 아닌 뉴스입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어제 파기환송도, 한독수의 사퇴도, 최상목의 사퇴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투표 불성립도 별거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한독수와 최상목의 사퇴는 진짜 한시름 놓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한독수가 오늘 출마 선언을 진짜 할지 뭐 내일 할지 모레 할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 순간부터 이낙연, 김문수 볼만할 겁니다. 한독수 가지고 노는 게요. 정치 완전 초짜. 정치를 단 하루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정치를 30년 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오늘부터 정말 볼만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할 건 아니지만 그 노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낙연과 김문수는 근데 지금 캠프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김문수는 왜 저렇게 대선 주자가 욕심이 하나도 없냐? 그 자리 그냥 줄 거면 주면 되지라는 그런 스탠스라고 하긴 하던데 한동훈하고 한독수하고 붙으면 별로 재미없는데 정치 초짜 둘이 붙는 거잖아. 아닌가? 그래도 싸움은 족밥 싸움이 더 재밌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고 누구로 결정이 되고 어떤 흐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쪽에 그 대선 주자 최종 확정까지 가는 길은 누가 어떻게 되든 볼만할 겁니다. 정말 봐줄만한 그림일 겁니다. 욕하는 게 조금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신경질이 나면 쌍욕을 안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전하는데 욕을 안 하기가 힘드네요. 또 열받네, 십새끼들 진짜. 딱 근데 터놓고 말합시다. 욕을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제 판결문 보면 제가 한 말이 딱 들어맞지 않아요? 십새끼를 대선 족같이 하네. 그렇습니다.
좀 찰진가? 하여튼 여러분, 광장에서 만납시다. 힘들어 뒤지겠지만, 박근혜 때는 대선이 아마 제 기억으로 5월 8일인가 그랬죠? 제가 작년 봄부터 집회 나갔었거든요. 십세기를 존나 힘들게 만들어, 진짜. 이게 지금 1년 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빨리 좀 끝냅시다, 진짜.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은 많겠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안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마쳤으니까 집에 가서 꿀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제가 또 밤 10시 출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